안녕하세요, 보돌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NC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프로그램이란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도면을 NC 장치가 이해할 수 있도록 NC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 방식을 바꿔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또한 파트 프로그램은 부품의 일부분을 가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파트 프로그램의 조합으로 하나의 CN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플런지 가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런지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그란 원에 다수의 탭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탭 자리를 가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센터 드릴이라고 하는 작업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드릴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는 탭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을 파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파트 프로그램을 묶어서 하나의 NC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것을 CNC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CN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을 저희는 CNC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좌표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축은 CNC 공작기에서 사용하는 좌표축은 오른손 좌표계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본 구동축으로는 X축, Y축, Z축이 있으며 회전하는 축을 Z축으로 설정을 합니다. X축에 회전하는 축인 A축, Y축에 회전하는 축을 B축, Z축에 회전하는 축을 Z축이라고 얘기를 하며, 일반적으로 X축에 대한 부분은 주로 로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Y축과 Z축이 돌아가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O축 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전하는 각도는 0도부터 시작을 해서 360도까지 좌표계 값을 지정 가능합니다. 그럼 조작판에 표시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원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계의 기준점이 됩니다. 공작물 좌표계 및 각종 파라미터 설정 값의 기준 및 모든 연산의 기준이 되며, 기계 출하 시 기계 제작사가 정한 고유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 및 주축 헤드 동작의 끝점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형성이 됩니다. 파라미터를 수정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업에 따른 좌표계로 첫 번째 기계 좌표계가 있습니다. 기계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고, 기계 좌표의 설정은 전원 투입 후 원점 복귀 완료 시 이루어집니다. 최근 생산되는 기계는 원점 복귀에 관계없이 기계 원점을 기억하고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기계에서 기계 원점을 복귀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원점에 대한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는 대형 장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원을 투입 후에 기계 원점을 지정하면, 통상적인 장비는 기계 좌표계 값이 X는 0, Y는 0, Z는 0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도구 또는 라피드 모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좌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부분은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생성이 될 겁니다. 다시 Z축에 대한 부분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마이너스 부호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오른손 좌표계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좌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좌표계란 작업자가 공작물이나 도면상의 한 점을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작물 좌표계 또는 프로그램 좌표계와 동일시됩니다. 프로그램 구동이나 실제 가공이 이루어지는 좌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 원점 복귀 후에 도면상의 한 점을 프로그램 원점으로 설정을 하고, 공작 기계의 임의의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한 개의 공작물 좌표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능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소재가 되어 있으니까 좌측 하단에 해당하는 부분에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을 하지만 일반적인 현업에서는 바이스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공작물 좌표계로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 좌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좌표계란 작업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작업표계입니다. 기계 조작이나 자동 가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현재 위치가 좌표계의 기준이 되며 좌표를 제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공구 세팅, 정확한 거리의 이동, 공작물 좌표계, 공구 보정 등에 이용이 됩니다. 주로 현직에서는 단품 작업에 간단한 작업물을 가공할 때 상대 좌표계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임의의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상대 좌표에 대한 부분을 0점화 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환학에서는 임의의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위치로 갖다 놓고 오리진이라는 버튼을 활용해서 0점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물건들을 절삭 가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잔여 좌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령절에서 종점까지 남은 거리를 나타내는 좌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로 표현했을 때 큰 수치에서 점점점 작은 수치로 변하며 종점에서는 0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잔여 좌표계를 확인함으로써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기계 충돌을 방지를 할 수 있고 또는 과삭이나 이동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환학 시스템에서는 자동 가공의 경우에만 표시가 진행이 됩니다. 작업에 따른 좌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좌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좌표계란 프로그램을 작성을 위하여 도면상의 한 점을 프로그램 원점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좌표계를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오퍼레이터가 도면을 보고 임의의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원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좌측 하단을 많이 사용하고 현업에서는 주로 바이스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표에 해당하는 위치를 가지고선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공작물 좌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의 가공을 위하여 공작물의 한 지점을 원점으로 설정하는 좌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시는 프로그램 좌표계와 그 다음에 공작물 좌표계가 서로 일치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가공물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업 좌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좌표계의 한 방식으로 특정 영역의 프로그램을 쉽게 하기 위하여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도록 설정하는 좌표계를 의미합니다. 주로 머신센터에서는 예전 장비들 같은 경우에 G92를 사용하여 설정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G54부터 시작을 하는 워크 좌표계를 사용을 합니다. 캔버스에서는 작업물 좌표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G54부터 G59까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비를 스탠바이 시키면 모달 기능에 의해서 G54 좌표계를 인지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CNC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공 프로그램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블록과 블록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블록의 구성은 워드가 모여서 한 개의 블록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워드는 주소와 수치의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 드렸듯이 영문자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그 다음에 수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모여서 한 개의 워드가 만들어집니다. 워드와 워드가 모여갖고 한 개의 블록이 만들어지며 다수의 블록이 모여서 한 개의 CN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워드를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치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라고 하는 부분은 숫자를 의미하며 주소의 기능에 따라 두 자리 수치와 네 자리 수치가 사용됩니다. 수치라고 하는 부분은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를 하고 소수점의 입력이 가능한 어드레스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의 사용 예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인 환학 시스템에서는 x10점과 x10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x10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10mm를 의미를 하지만 x10이라고 하는 점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최소 지정 단위가 1000분의 1이므로 소수점이 없으면 뒤쪽에서 세 번째 소수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0.01mm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어드레스, 영문자를 의미하며 각 해당하는 어드레스는 고유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문자 O는 프로그램 번호를, 영문자 N은 전개 번호를, 그 다음에 영문자 G는 동작 모드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좌 어드레스 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와 저희가 수치가 모이는 것을 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드는 NC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이며 어드레스와 수치로 구성이 됩니다. 알파벳 숫자 중 한 개로 다음의 수치를 진행합니다. 워드는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모여서 이루어진 부분을 말하며 주의사항으로는 워드는 대문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소문자 2개 이상을 지정하면 알람이 발생합니다. 순수 문자 하나의 워드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럼 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는 어드레스와 수치의 조합입니다. 지령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령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워드가 모여서 구성된 한 개의 지령 단위입니다. 한 블록에는 워드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퀀스 번호는 생략 가능하면 순서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 블록 내에 같은 내용이 워드가 2개 이상 지령하면 뒤에 워드가 실행이 됩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G00, G01 같은 그룹 안에 사용하는 G코드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앞에 거는 무시가 되고 뒤에 있는 G코드가 활성이 됩니다. 또한 기타 사용하는 R, I, K, C, Q 등의 워드는 적당한 위치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에 따라서 세미콜론, 샵과 같은 보호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영문자 O로 시작을 해서 수치 4자리로 지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 코드에 해당하는 M30, M2,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M99에 의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읽히며 하나의 프로그램은 블록으로 인지를 하고 한 개의 블록은 문법 또는 지령 형식에 준해서 프로그램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어드레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